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6월 3일 목요일날 보셨던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근현대사 부분을 문제풀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전 강의에서 1번부터 14번까지 전근대사에 관련된 문제를 제가 풀이해드렸어요. 쌤이 지금 조금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걸 촬영을 해서 그런가 저도 좀 말이 많이 꼬였는데, 핵심은 각각의 문제에서 나오는 자료, 이 자료가 어떤 시대, 어떤 사건, 어떤 인물을 나타내는 것인가, 자료를 분석해서 그 자료가 나타내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 자료 분석 능력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키워드, 문장, 힌트를 통해서 이 자료가 나타내는 게 어떤 시대 사건인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고, 그거랑 관련된 보기를 골라내시고, 또 정답이 아닌 나머지 보기도 뭘 나타내는 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첫 모의고사기도 하고 해서 문제에 관련된 관련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필요한 문제들만 골라서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문제 근현대 부분을 해설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거를 골라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사건이 뭘까요? 이 자료 보시면 광성보라는 지역이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미국이랑 싸웠다고 나오네요. 자, 여러분, 조선군이 광성보에서 미국이랑 싸운 건 어떤 사건이었죠? 그죠? 이건 신미양요였습니다. 이게 어떤 시대 이야기예요? 근현대사에서도 흥선대원군 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시행하죠, 여러분들. 그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서 나왔던 거야, 얘들아. 한번 이거 관련 내용 정리해볼까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조선이, 원래 대원군이 조선 땅에 있던 프랑스 선교사들을 이용해서 러시아를 견제를 해보려고 했다가 이게 실패하고 나서 그 이후에 조선 땅에 들어와 있던 프랑스 선교사들과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 죽였던 병인 박해,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미국인 상선인 제너럴 셔머노를 대동강에서 가라앉혔던 제너럴 셔머노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병인박해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병인양요. 여기서 여러분 어디서 싸워요? 강화도에서도 한성근과 양원수가 활약을 하죠. 한성근이 어디서? 문수산성에서. 양원수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과 싸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프랑스군을 물리치긴 했지만 이 결과 외교장각이 불타고 외교장각에서 보관 중인 의궤가 약탈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오페르트 도굴 사건.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현군의 무덤을 털려고 덕산지방에 들어왔던 사건이었죠. 이걸로 인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했던 신미양요가 터져요. 이 신미양요 때 여러분들 어제현 장군께서 열심히 광성보에서 싸웠지만 결국에는 패배하고 어제현의 수자기가 약탈당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조선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나라문을 잠그고 결국 미국이 물러간 이후에 전국 각지에 통상수교의 거부의 의지를 담는 척합의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게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내용이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병인양요, 신미양요, 한성근, 양원수, 문수산성, 정족산성, 광성보, 어제현, 광성보, 그리고 외교장각 의궤 약탈, 어제현의 수자기 약탈 이런 것들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이 부분에 시간의 순서랑 원인과 결과가 다르다고 했죠. 병인박해가 원인되어 일어난 건 병인양요고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원인되어 일어난 건 신미양요지만 시간의 순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무튼 이 신미양요는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어디에 속할까요? 임술농민봉기라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이게 세도정치 때 있었던 밀란이잖아. 그리고 이런 세도정치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권해서 개혁을 시행했던 게 흥선대원군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이런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서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고 그 고종의 시기 때 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고종은 아버지랑은 달랐잖아요. 통상수교거부 정책을 유지하지 않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게 돼요. 고종의 친정. 그래서 지금이 신미양요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기 전 이때죠. 배도정치와 강화도 조약 사이.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
밑줄 친 아문이 운영되던 시기의 정책으로 옳은 거래요. 의정부에서 아문을 설치하는 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아문의 징후는 뭐로 한다? 통리기무아문으로 한다. 이게 핵심적 키워드죠. 자, 여러분, 조선의 강화도 조약 이후에 김홍집의 2차 수신사 김홍집에 의해서 조선 책략이 들어오고, 조선 책략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죠? 그 방러 친중 결일 연미해라. 미국이랑 조약을 맺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도 빨리 뭐해라? 개화를 시행해라. 그 조선이 조선 책략이 들어오고 나서 본격적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통과하는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을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일본의 조사시찰단 청나라의 영선사도 보내고 각종 개화 정책을 시행하죠. 그 대표적인 게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만든다든가 뭐 전한국, 방문국, 기기창 이런 거였어요. 정답은 통리기무아문,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통과하기 위한 기구로 조선이 만들었던 기구. 이 통리기무아문에서 별기군을 창설하잖아요. 통리기무아문은 금방 사라져요. 이런 조선의 개화 정책으로 인해서 불만이 쌓였던, 특히 이런 통리기무아문이 만든 별기군, 이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대한 차별 대우로서 분노한 구식군인들이 이모군란을 일으키고, 이 이모군란의 권력을 잡았던 대원군이 통리기무아문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게 이 초기 개화 정책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에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가 뭘까? 여기 누가 나와? 갑질의 원조 고부군수 조병갑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이 조병갑이 만석보 물세를 징수해가지고 농민들을 괴롭혔대. 그래서 이거에 대항해서 일어나서 전봉준이 사발통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고부 농민봉기를 일으키죠, 여러분들. 가가 나타내는 건 뭐예요, 지금? 네, 고부 농민봉기입니다. 조병갑, 만석보, 전봉준, 사발통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뭐죠? 일본이 어딜 점령했대? 경복궁을 점령했대요. 청일전쟁을 일으켰대요. 이거에 대항해서 농민들이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봉기했대. 우금스님도 패배했대. 이거는 동학농민 2차 봉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2차 봉기. 자, 고부농민 봉기와 동학농민 2차 봉기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올바른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자, 보기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 집강소를 운영했다. 기억할 거예요. 고부농민 봉기 이후에 정부가 달래겠다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 농민들 달래라고 내려온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들을 처벌해서 분노한 농민들이 1차 봉기를 일으키고 1차 봉기에서 황토현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하고 어디까지 점령해? 농민군이 전조성을 점령하니까 조선 정부가 청에게 지원을 요청하는데 일본이 같이 오죠. 뭐 때문에? 갑진정변 이후 맺어진 텐진조약 때문에. 그래서 빨리 화해하자. 전주화약. 그리고 이 전주화약을 통해서 자체적인 개혁을 위해 농민들은 패전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한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만들고 정부는 교정청을 만들고 우리의 자체적인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개혁을 하면서 이제 청나라랑 일본에게 나가달라 그랬는데 일본이 거부하면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이러면서 이제 2차 농민봉기가 발생하잖아요. 농민들이 일본을 몰아내겠다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건 1, 2 결국에는 1차와 2차 사이에 있는 집강소를 운영해서 농민들이 자체적 개혁을 시행했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일본의 현량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조광조가 했던 개혁입니다. 조선시대 조선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청해진, 이거는 통일신라 하대 때 장보고가 만든 해군 기지입니다. 천태종을 창시한 건 고려시대 의천이 만든 종파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겠다. 그리고 푸시마를 정벌한 건 조선 세종대왕 때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다음 규정을 마련한 18번 다음 규정을 마련한 정부의 정책 지계아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 지계를 발급한다. 대한제국.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 정부가 뭐예요? 그죠?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 정부의 정책 중에서 지계 근대적인 토지 소유 문서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대한제국에서 여러분들 고종이 광무개혁을 시행합니다. 그 개혁을 할 거면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양지아문을 통해서 전국적인 토지조사 양전사업을 시행해요. 누가 어디에 땅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파악한 걸 문서로 만듭니다. 그게 바로 근대적인 토지 소유 문서 지계예요. 이 지계를 발급함으로써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합니다. 외국인의 토지 소유도 법적으로 금지시키고요.
다만 이 지계 발급을 통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확립은 전국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끝나. 왜? 일본이 나중에 러일 전쟁 때 중단시켜버리거든요. 자, 아무튼 그리고 이 지계 발급을 통한 근대적 토지 소유권, 이 정부 결국 대한제국이잖아요. 즉 이 문제는 대한제국의 정책으로 옳은 거를 골라라 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제국 정부의 정책이 뭐죠? 여기 나와 있는 원수부 설치를 통한 군사권 강화였죠, 여러분들. 나머지 탕평책을 시행했다. 이건 조선 후기 영조, 정조에 대한 이야기고요. 과전법을 시행했다. 이거는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고려 말에 위화도 해군 이후에 이 신진사대부의 경제적인 특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성계가 시행했던 정책입니다. 여러분들 이 과전법을 통해서 권문회족의 그런 경제권을 빼앗고 신진사대부의 그 힘을 강화시켜주게 돼요. 도병마사가 운영된 거는 고려시대고요. 고려시대의 군사 전문 기구였죠. 구주오서경체제는 통일신라 중대 지방제도였죠. 신문학 때 완비가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다음에 19번 밑줄 친 이 사건으로 옳은 것은, 이 사건이 뭘까요? 결정적 키워드가 나오네요. 우정국 개국 축하연회 때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등의 개화당 세력이 일을 했다. 우정국 축하연회를 통해서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같은 급진개합파 멤버들이 일으킨 사건이 바로 뭐였죠? 청해 간섭을 끊어버리고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자 해서 개혁정강 12개조를 요구했던 바로 갑신정변이었죠. 이 우정국 개국 축하연회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도 나오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0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이 자료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독립신문이 나오고요. 독립문가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연주문을 파쇄하고 영은문을 파쇄하고 독립문을 만들었다. 자, 여러분, 독립신문, 독립문, 이거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네, 독립협회가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서재필이 미국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죠? 그때 한창 고종이 아간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열강 이권 침탈이 심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서재필이 돌아온 다음에 민중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영문판과 한글판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민중들을 계몽한 다음에 독립협회를 만들어요. 누구나 가입 가능한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했죠. 그리고 이 독립협회가 이제 우리 독립의식을 알리기 위해서 청나라 외교관을 맞이하던 4대의 상징인 영은문을 없애고 독립문을 만들고, 그리고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모화관을 없애버리고 모화관을 개조한 거죠. 독립관으로 개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관련된 내용이에요. 즉 이거는 독립협회의 활동을 골라보라는 이야기네요.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만민공동회. 최초의 근대적인 민중집회인 만민공동회. 이 만민공동회에서 이제 자주국권 수호운동, 자유민권운동 등을 시행을 합니다.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단체, 바로 독립협회죠. 정답은 5번입니다. 팔관회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에 있었던 불교 행사고요. 이모군란 같은 경우는 앞서 살펴봤던 통리기무화문에서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만들어진 신식군대인 별기군, 이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로 분노했던 구식군들이 일으킨 난이었죠. 이모군란. 이거 한참 전이에요. 이모군란 이후에 갑신정변이 터지고, 그러고 이제 뭐 갑오개혁 나오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한참 전입니다, 이거는. 사림이 향약을 보급한 목적. 이건 조선 초기 훈구와 사림의 그 대립으로 인해서 사화가 발생한 이후에 사림이 권력을 잡고, 이 사림이 지방을 장악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던 향약이에요. 이 향약 덕분에 결국 훈구에게서 승리할 수 있었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한별초가 전개한 대몽황제. 이건 고려시대죠. 앞서 설명했던 겁니다. 전근대사 부분에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 근현대사 문제 같은 경우는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 그 중에서도 이 신미항요가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냐, 이런 신미항요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통리기무화문을 통한 초기 개화 정책, 별기군 창설에 관한 문제,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고부농민봉기와 2차 농민봉기 사이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특히 2차가 넘어가기 전에
있었던 1차와 2차 사이에 이건 되게 잘 나와요. 경복궁 점령, 청일전쟁, 우금수 전투 키워드 기억하시고요.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대한제국의 정책, 광무개혁, 지계발급, 근대적 토지 소유 문서인 지계발급을 통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확립, 대한제국의 정책, 이 원소부를 통해서 군사권을 황제에게 집중을 시켰었죠. 다음 19번 문제. 갑신정변. 이거 너무 쉬웠어요. 이거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 이걸 계기로 급진기아파가 일으킨 게 갑신정변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 이것만 묻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독립문, 독립신문을 통해서 독립협회라는 단체를 유추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독립협회가 했던 활동 만민공동에 연결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묻는 문제였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